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고운 성결내과 진성님 원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번 주에는 제가 필수 의료의 문제를 가지고 좀 심오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필수 장기 중에 하나인 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폐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30년 동안 호흡기를 전문으로 해온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님이가 제가 하나의 비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 뭐가 좋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의 저의 강의는 정말 환자분들과 또 건강한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으면 이 호흡기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저의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어떻게 폐에 대한 건강한 비법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나가지 하는 그런 약간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요. 최민영님 안녕하세요. 이민재님 안녕하세요. 이하자님 시작이네요. 착한 맛 더니스 통계님 안녕하세요. 혜은님, 김다슬님, 윤희준님, 네, 다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제목이 여기 보시면 증상의 실체, 진짜라고 해놨죠. 이원희님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렇게 또 슈퍼챗 후원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님. 열심히 또 50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증상의 실체와 허상. 자, 증상의 실체. 여러분, 증상이라는 건 아시죠? 증상이라는 거는 호흡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기침을 한다든지 가래가 나온다든지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하나의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상의 정의는 뭐냐면 증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를 증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기침을 한다. 왜 기침이 증상인 거죠? 나는 내가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는 게 증상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증상이 실체가 있고요. 허상이 있습니다. 실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증상이 예를 들어서 기침이라는 증상이 진짜 증상이다. 그 어떤 병과 연결된 진짜 증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증상의 실체, 리얼리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또 증상이 있는데 이게 허상 증상이 있어요. 이거 가짜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환자분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병원을 찾아가나요? 안 갑니다. 네.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을 찾아가긴 하죠. 근데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갈 때는 나한테 어떤 증상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이라는 거는 의사가 아닌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지만 병을 감별하고 병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데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강의를 듣고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증상이 정말 실체의 증상이냐 아니면 오히려 허상의 증상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오랜만에 준비를 해왔죠. 한번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십시오. 다음 중에 나라의 면적이 전 세계에서 2위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자,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미국, 2번 러시아. 네, 벌써 윤희진님은 중국이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세계 2위 나라 찾는 겁니다. 3번 캐나다, 4번 중국, 5번 인도.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죠. 2위 나라 중국이 맞네요. 이메리, 구현석, 써리 중국, 조성진 중국,
이원희님 캐나다라고 하셨고, 로빈님 인도, 윤희진 인구수로 봤어요. 국토입니다. 국토. 국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화자님 캐나다라고 하셨고요. 혜은님 캐나다, 중국과 캐나다, 여름이었다님 캐나다, 캐나다 좀 많습니다. 미국도 많고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식, 머릿속의 관념 속에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중국, 러시아, 중국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이미영님 중국, 프레지아님 중국, 김진원님 러시아, 이렇게 다양한, 이게 바로 여러분 증상이랑 똑같은 거죠. 증상은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는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지금 김진원님 러시아. 자, 여러분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1위로 제일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김진원님은 나는 주관적으로 러시아가 두 번째로 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병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증상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거죠. 한 가지 더 그러면 재밌는 문제를 여러분들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캐나다가 2위입니다. 국토의 면적이 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 중에 두 번째, 러시아가 1위고 캐나다가 2위예요. 다 추운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럼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데 캐나다의 수도인 것은 어디일까요? 캐나다의 수도. 윤혜진님 4번 토론토, 몬트리올, 이민재님 오타와. 네, 지금 계속 나와서 캐나다가 2위고 이원희님 오타와, 써리님 몬트리올, 2번 오타와. 야,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지리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면은 지금 혹시 검색으로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타와가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네, 저는 근데 오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구현성님은 분명히 검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로. 김진원님도 오타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검색의 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토론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타와라는 도시가 이게 꼭 일본에 있는 도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일본에 있는 도시지 캐나다의 수도가 오타와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 검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막 네이버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인식, 내가 갖고 있는 주관, 이게 바로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은 사람마다 다 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상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내용 중에 이제 증상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상의 실체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환자가 어떠한 질환에 걸렸을 때,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느낌. 자, 객관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은 약간 기침인데 숨이 찬 기침으로 느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기침을 하는데 흉통이 동반된 기침이라 느낄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은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동반된 느낌으로 기침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의 실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주관적으로 인식한다. 주관적으로 나는 나의 마음대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증상을 의학적으로 5가지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의학적 5가지의 종류는 여러분들 이건 사진을 캡처해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죠. 첫 번째 우리가 증상으로 얘기할 때는 소멸성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멸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는데 완전히 소멸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오른쪽 아래 배가 엄청 아팠어요. 우측 하복부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단명이 급성 충수염이었습니다. 옛날에 말하는 맹장염.
근데 맹장염을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맹장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맹장을 제거해버리면 맹장으로 인한 통증은 다시는 자기 인생에 있어 나타나지가 않죠. 그럼 처음에 나타났던 우측 하복부의 통증, 맹장염으로 인한 우측 하복부의 통증은 바로 사라지게 되면 그거는 소멸성 증상입니다. 왜냐? 다시는 맹장이 재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해부학적 장기에서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맹장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죠.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소멸된다,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소멸성 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뭐 아주 우리가 많이 겪는 거죠. 자, 급성 증상이 있습니다. 어큐트죠. 급성. 말이 뭐냐? 급성은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너무나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열이 확 난다든지, 그렇죠? 갑자기 뭐 가슴이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어큐트 온셋, 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급성 증상이 또 여러분들을 조심해야 될 게 많은 응급질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 뭐 천식의 급성 악화, COPD의 급성 악화, 이 진단명을 들어보십시오. 천식이면 그냥 천식일 텐데 천식의 급성 악화라고 우리가 진단을 붙이잖아요. 천식이 원래 있던 건데 급성으로 악화된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급성으로 나빠졌다. 이 말은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지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급성, 이거는 굉장히 alert 해줘야 됩니다. 경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급성으로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는 내 몸에 급격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굉장히 다양하고 신비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경고를 줍니다. 그게 바로 급성으로 나타날 때, 아, 너 빨리 병원에 가라. 넌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너는 빨리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된다고 우리 몸에서 얼라트해서 급성으로 막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게 크로닉한 거, 만성 증상이 있어요. 자, 만성 증상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만성적 질환, 만성 질환에 고혈압, 뭐 당뇨, 기관지 확장증, 뭐 이런 거 다 만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만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급성은 나타났다가 없어지지만 나중에 재발할 수 있죠. 소멸성은 엄청 급하게 나타났지만 이거는 이 분야는 재발을 안 해요. 아예 소멸이 되는 게 소멸성 증상이죠. 이해하셨죠? 자, 만성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당뇨가 혈당이 계속 높고 혈압도 계속 높고, 근데 혈압과 당뇨가 어떤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증상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으로 표현을 해보면 기관지 확장증의 질환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기관지 확장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여러분 가래입니다. 가래. 그런데 이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래가 어저께는 나왔다가 오늘은 없어지고 뭐 일주일 동안 지속되다가 일주일 동안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관지 확장증의 가래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나옵니다. 1년 내내 나오고 2년 내내 나오고 3년 내내 나와요. 근데 감기가 걸렸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기관지 확장증도 급성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급성 악화가 되면 가래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가래에 피도 나오게 되고 가래 때문에 숨도 못 쉬게 되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가래가 나오는 거는 만성 증상이에요. 근데 급성으로 거기에 또 피가 나온다든지 가래가 갑자기 노랗게 된다든지 가래가 갑자기 초록색으로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만성 증상 중에서 또 급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상이 내가 느끼는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받도록 할게요. 지금 윤희님 뭐 가짜 증상과 진짜 증상의 가장 위험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질문으로 좀 캡처해 주세요. 윤희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강의의 그 맥락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먼저 하고 저 좋은 질문, 윤희님의 좋은 질문은 제가 Q&A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재발성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혼돈이 올 수가 있지만, 만성과 재발성이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자, 재발성 증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게 치료를 받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자, 나타났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한 6개월이나 뭐 1년이나 어느 정도의 증상이 없는 기간이 꽤 유지되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만성하고 차이점을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캐치했을 겁니다. 만성은 거의 계속 나타나는 거죠. 중간에 끊김이라는 현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나타나는 게 만성이고, 재발이라는 거는 뭐냐, 만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완전히 틀리죠. 재발성 증상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져요. 자, 완전히 없어지면 그게 소멸성 증상이죠.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3개월, 뭐 어쩔 때는 1년 있다가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재발성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 잘 드리고 있죠.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또 만성 증상과 재발성 증상은 틀리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다섯 번째, 굉장히 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제 저로서는 가장 많은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게 뭐냐? 비특이적 증상이다. 자, 여러분, 비특이적, 난 스페시픽하다. 스페시픽하다는 거는 특이적이다. 그러니까 특이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가래 피가 나와요. 이게 스페시픽, 특이적 증상이에요. 가래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숨통이 있어요. 이것도 특이적. 한마디로 의학에서 특이적, 스페시픽하다고 붙는 거는 그 병이 발병한 그 해부학적 위치, 또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그런 아픔, 그거로 인해서 유추할 수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이 의사가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특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가 저게 아닐, 비특이적이라고 붙으면, 이거는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예요. 신인영님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면, 피곤해. 그쵸?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이 있으세요? 저도 지금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지금 피곤하죠. 항상 피곤해요. 우리는 살다가 피곤해. 그럼 피곤하면 이게 뭐 어디 질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이 안 좋아도 피곤할 수 있죠. 갑상선이 안 좋아도 피곤할 수가 있죠. 폐가 안 좋아도 피곤할 수가 있죠. 뇌가 안 좋아도 피곤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도 피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하다는 환자의 증상 하나를 가지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겠다. 이건 소화기 질환이겠다. 이거는 정신과적 질환이겠다. 이거는 심장 질환이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감별이. 이런 거를 우리가 비특이적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증상, 뭐 징후 이런 말들 들어봤겠지만 증상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5가지로 분류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푸른 거예요. 소멸성 증상은 나타나는데 여기서 완전히 사라진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소멸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급성은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었죠. 심한 열, 심한 호흡곤란, 갑자기 가래가 막 화동성으로 된다. 이거는 여러분 급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성은 이제 반복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발하고 틀린 게, 재발은 그 증상이 없는 기간이 꽤 길고 만성처럼 이렇게 자주 반복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발은 오랜만에 재발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특이적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질환이나 해부학적 장기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전신 무력감, 피로감. 그래서 이런 비특이적 증상으로 올 때는 정말 많은 분야를,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해부학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검사를 해야 돼요. 백혈병이 있을 때도 필요해요.
림프종이 있을 때도 필요해요. 결핵이 있을 때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이 나타날 때 이런 피로감만 가지고 오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의사가 잘 교통정리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주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의 허상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증상의 허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증상은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거는 나는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걸 수도 있죠. 자, 근데 저 증상이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게 가짜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증상의 실체는 진짜다. 증상의 허상은 가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증상의 허상은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저 허상의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진짜 없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있어. 이게 바로 허상의 하나고요. 또 다른 거는요. 실제로는 증상이 있어요. 팩트가 있는데 뭐 실체가 있는데 이거의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의 증상은 환자는 실제의 증상이 호흡곤란이에요. 실제는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호흡곤란으로 느끼는데 이게 호흡곤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뭔가 증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호흡곤란이 아니라 사실은 흉통인 거죠. 실제는 흉통인데 호흡곤란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증상이라고 해서 호흡곤란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호흡곤란이냐 아니면 이게 가슴이 답답한 흉통이냐 이거를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전히 그 질환의 그 임프레션, 의사가 첫 퍼스트 임프레션에서 갈라치기 하는 진단을 할 때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의 허상은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실제와 다른 것으로 느끼게 되는 모습, 이건 굉장히 의사도 헷갈리게 하고 환자도 헷갈리고 오진의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혜은님. 와, 흉통을 호흡곤란으로 느끼다니. 예, 많습니다. 혜은님. 흉통인데 호흡곤란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자분들이 많고요. 거꾸로 느끼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호흡곤란인데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환자들의 말에서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아서 진짜 이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 게 훌륭한 의사입니다. 자, 그 허상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허상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허상은 오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뭐 감기인데 비염 그냥 축농증이다. 이렇게 오진한 경우는 사실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오진이죠. 감기하고 축농증, 소위 말하는 만성 부비동염은 완전히 다른 거고 치료도 다르죠. 감기는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지만 만성 부비동염은 반드시 항생제를 치료해야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오진은 사실 환자의 생명까지는 위협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병원에선가 또 제대로 진단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환자의 케이스는 이거 CT거든요. CT인데 여기 보시면 이 폐 아래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벌집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증상은 여러분, 이 환자의 증상은 뭐로 왔느냐? 이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증상을 갖고 병원에 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약간 통증이 있다. 이 등 부위가. 지금 여기 폐가 벌집 모양으로 된 게 이게 등이에요, 등. 우리 등 쪽입니다. 이 등 쪽. 여기 CT에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가슴이고요. 요 뒤에 여기가 등이에요, 등. 그러니까 환자는 등이 결려요, 등이 아파요, 뭔가 등이 불편해요.
이러니까 이 환자분은 등이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다닌 거죠. 정형외과 의사도 등이 아프니까 물리치료를 했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처음부터 정형외과가 아니라 호흡기내과 저를 찾아왔다면, 아, 등이 아파요. 그러면 등이 어떻게 아플까요? 숨찬 거는 없나요? 걸을 때 숨찬 거는 없나요? 네, 조선우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피곤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가지치기를 하고 더 추가 질문을 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정말 등이 아프다고 했던 게 이게 실체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그거를 감별해 나가야 돼요. 굿닥터는.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은 등이 아프다고 왔지만 등 아픈 환자를 누가 CT를 찍을까요? 이 환자도 제가 CT를 찍자고 했을 때 원장님 저 등이 아픈데 왜 CT를 찍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근데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그 사실이 등이 아플 때 간혹 폐암도 있더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환자분들도. 그래서 이 환자도 동의를 해서 CT를 찍었는데 이 환자는 폐암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폐가 다 굳어져 가는 IPF, 이디오패틱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라고 엄청 무서운 병이죠. 폐 섬유화증. 폐가 굳어져 가니까 등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흉막도 자극되고. 근데 사실은 이 환자를 잘 물어보면 계단 올라갈 때 갑자기 옛날보다 숨이 차요. 가만히 있으면 숨이 안 차.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거예요. 주관적 증상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자의 호흡곤란은 가만히 있는데도 숨이 차야지 본인은 숨찬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환자예요. 근데 본인은 이미 좀 계단을 걷거나 언덕을 올라가면 숨이 찼어요. 언제부터? 3년 전부터. 근데 본인의 인식 속에, 자기의 인식의 범주 안에 숨차다는 증상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숨차다. 이게 숨차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증상을 실체가 숨이 찬 건데 그거를 인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상의 허상과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등이 아프다가 왔는데 폐가 굳어져가는 폐섬유화증이다. 엄청난 오진이죠, 이거는. 3년이나. 그죠?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오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이성현님, 의사와 환자가 다르게 생각하면 각자가 맞다고 주장하면 힘들겠죠? 각자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네,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죠. 왜냐하면 환자는 의사와 같은 그 의학적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환자가 저렇게 한다면 환자한테 큰 문제가 계신 거죠. 의사의 말씀,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이 허상은 또 심각한 오진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 기관지 안의 모습,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기관지 안에 이게 다 가래입니다, 가래. 가래가, 이건 그냥 가래가 아니죠. 기도를 다 막았어요. 완전히 막고 있죠, 이렇게. 기도를 완전히 막고 있는 가래입니다. 이 환자분의 증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환자는, 자, 가래가 이렇게 많은 데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환자는 가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가래가요. 이게 가래가 기관지안을 이렇게 막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이 환자는 자기가 얘기하는 증상은 가래가 아니라 숨찬 거였어요. 숨이 차다. 자, 숨이 차다고 병원을 5년 동안 한 10군데 이상을 다 다녔죠. 근데 숨이 차다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가장 먼저, 그것도 만성으로 숨이 찬 거잖아요. 갑자기 뭐 조금 숨 찬 게 아니라 계속 숨이 찹니다. 숨이 차다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는 진단은 천식입니다. 그렇죠? 숨이 차니까. 숨이 차면 천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식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받았죠. 환자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제 우리가 그 빗나간 운명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처음에 나의 그 증상의 실체를 호흡곤란, 숨이 찬 게 아니라 가래가 너무 오래됐어요. 전 가래가 10년도 넘었어요. 가래가 계속 나와.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 진료를 본 처음 그 선생님도, 네, 김경태님 감사합니다. 그 진료를 본 그 선생님도 아마 천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기관지 확장증이나 뭐 만성 기관지염이나 뭐 COPD의 뭐 2차 감염이나 이렇게 가래가 많이 생기는 병으로 진단적 접근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환자가 숨이 차다고 얘기를 했어도 이 정도로 가래가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청진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호흡기내과 전문의한테 청진기는 엄청난 강력한 진단적 도구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의 뭐 CT, MRI, 혈액검사 이런 걸로만 다 우리가 청진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아닌 분들은 청진기를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호흡기내과 선생님한테는 아직도 고전적인 뭐 100년 이전에 발명된 이 청진기가 엄청난 진단의 단서를 주거든요. 자, 천식이라고 하면 청진을 했을 때 휘파람 소리인 천명음이 들립니다. 휘, 휘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천명음은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 생기는 청진기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관지가 좀 좁아졌습니까? 이 기관지 내시경 안을 보십시오. 이건 기관지가 좁아진 게 아니라 기관지가 막힌 거예요. 폐쇄됐어요. 가래가 그냥 기관지를 막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들리는 청진기 소리는요, 휘징이라는 천명음이 들릴 수가 없어요. 최민현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원장님을 믿을게요. 신뢰가 더 감사합니다. 최민현님. 그러니까 청진을 딱 해봤을 때 이 환자는 천식의 가능성이 이미 거의 없다고 의사는 알아야 됩니다. 환자가 증상에 대해서 실체를 말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은 기관지 확장증인데 너무나 심한 가래가 기도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숨이 찬 거죠. 원래의 주 증상의 실체는 가래입니다. 가래가 너무 심하니까 기도를 막아서 숨이 찬 거죠. 이렇게 화상은 심각한 오진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도 5월 달에 오신 분이네요. 저희 병원에 2024년 5월 17일 날 오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오신 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아, 생명을 잃게도 만든다.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이분은 엑스레이, 이게 이제 단순 흉부 엑스레이인데요. 여기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여기에 화살표가 딱 돼 있으면 보면 여기가 심장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심장 위로 이렇게 덩어리가 보여요.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X선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 공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폐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 부위는 X선이 투과하면 까맣게 나와요. X선이 투과할 때 이렇게 까맣게 못 나오고 하얗게 나오는 거는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뼈, 그 다음에 종양, 혈액. 뭐 종양에는 혈액이나 이물질 이런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나 뼈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에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갈비뼈가 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쫙 가는 게 뼈고요. 요거는 심장에 물이 차, 피와 물이 차 있으니까 심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동그랗게 혹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공기가 없다는 얘기죠. 공기가 없다면 이거는 메스입니다. 종양. 자, 종양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이제 의사의 허상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의 허상이 나와요. 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분은 이거를 보고 이 환자는 여기에 종양이 있네, 결핵종 같네, 결핵 치료를 해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허상이죠. 의사로서 있을 수가 없는 오진입니다. 일단은 이 해부학적 위치가 지금 아랫부에 생겼고요. 일단 결핵이 아랫부에 생기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결핵종이 이렇게 메스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보자마자 결핵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다음 넥스트 스텝은 무조건 CT를 찍어야 된다. 무조건. 뭐 원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CT를 그냥 반드시 찍어야 돼요. 이거는. 예, CT를 안 찍는 건 의사가 아니에요. 이 CT를 찍었죠. CT도 저설량 CT를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종양이 보이면 주사를 놓는 조영제 CT를 찍어야 됩니다. 조영제 CT. 그 조영제 CT를 찍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거의 8cm 되는 종양이 있고 이 안에 조영제가 업테이크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조영제 주사를 이 종양이 먹어요. 이렇게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이거는 암입니다. 암. 조영제 주사를 먹지 않으면 암이 아니고 양성종양, 비나인 튜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영제를 업테이크해서 군데군데 까맣게 나오게 되면 이건 캔서예요. 캔서. 말리그넌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강조했죠, 여러분께. CT로 폐암을 확신할 수 있느냐? 아, 이메리님. 뭐예요, 저거? 원장님 얼굴 조금 더 컸으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메리님. 감사합니다. 자, CT를 찍고 당신은 폐암입니다 라고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퀴즈를 안 냈어요. CT는 찍고 나서 폐암일 것 같다. 그리고 폐암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을 나누는 거는 CT가 하는 일이 아니다. CT가 할 수 없다. CT를 100번 찍어도 모른다. 뭘 해야 되느냐? 조직을 얻어야 돼요, 조직을. 조직을 얻어야지 폐암이 소세포암이냐 비소세포암이냐 진짜 폐암이 맞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CT를 찍었다. CT에 저렇게 보였어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 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분도 같은 날짜 했죠. 5월 17일 날. 하루에 다 한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원 스텝으로 다 했습니다. 5월 17일 날 기관지 했더니 왼쪽 기관지 아래, 일단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 심장 바로, 요 왼쪽 기관지 아랫부분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막혀 있어요. 이게 메스예요. 종양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뻥 까맣게 뚫려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인데 이 통로가 완전히 막혔죠. 이게 종양의 기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 기관지 내시경 막혔다? 암이다.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 조직을 얻어야죠. 조직을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얻습니다. 기관지를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5월 17일이죠. 조직 검사하는 겸자 포셉이 들어가서 여기 폐암이라고 의심되는 종양에서 조직을 띱니다. 여러 번을 띱니다. 한 번 떼서 안 돼요. 왜냐면 여러 번 떼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떼어내야 돼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의 폐암이 확진이 되고 그 확진된 거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상이라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특히 진료를 하는 의사가 허상의 오류에 증상의 허상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실제 증상의, 이미영님 감사합니다. 실제 그 증상의 실제 기침. 자, 여기 나왔죠. 2주 이상 마른 거, 가래가 동반된 거, 특히 초록색, 노란색, 객혈, 피가래, 호흡곤란, 흉통. 내가 기침을 하는데 그냥 3일 정도 콜록콜록 이런 기침이 아니고 기침하는 기간이 2주, 3주 됐거나 가래가 막 흰색이긴 하지만 끈끈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가래가 초록색으로 나오던가 노랗게 나오던가 피가 섞여 나오던가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숨이 차던가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던가 이런 증상은 여러분 무조건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훈련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된다. 엑스레이라도 무조건 찍어야 된다. 만약에 선생님 여러분들이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아예 감기예요. 약만 줄게. 이러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 제가 비욘디에서 강의 들었는데 이거는 실제 상황이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요. 저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야 돼요. 엑스레이라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는 그냥 기본입니다. 사실은 엑스레이보다 더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런 기침은 무조건 실체다. 허상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서 여러분 건강한 폐를 지키는 이게 바로 이런 게 비법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 윤정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소중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님. 자, 여러분, 건강한 폐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게 5가지가 있어요. 피해야 돼, 그냥. 막 싸우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부대끼고 이러면 안 되고, 혜연님, 감사합니다. 기간지 내시경 하시는 원장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혜연님. 네. 저 5가지 회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폐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담배 연기 노출 회피.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안 펴도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내 폐가 망가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흡연자분들이 쓸 공간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뭐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버스에서 담배 피우고 뭐 흡연자의 권리 세상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옆에 사람이 담배 피움으로 인해서 내 폐가 망가지고 내 건강이 망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 연기의 노출 회피는 내가 회피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도 돼요. 제 옆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담배 못 피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건강 권리권이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배에는 무조건 노출이 회피된다. 담배 연기의 회피인데 담배를 직접 피는 사람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 무조건 담배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피면서 내가 건강한 폐를 갖겠다?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고 담배 연기에 노출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 이거 노출 회피해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은데요. 오염된 물과 토양. 오염된 물이라는 개념이, 이하자님 감사합니다. 호흡기내과 전술의 영웅다우신 유학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자님. 이 오염된 물이 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냐. 구현선님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토양은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흙 속에서 파묻혀 살았잖아요. 막 흙놀이 하고, 땅 따먹기 하고, 흙도 먹고, 막 흙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흙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없죠, 아예. 근데 이 물이, 오염된 물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우나, 특히 좀 오래된 이 샤워기, 이런 데서 우리가 비결핵성 항산균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샤워할 때만 입에다 대고 막 샤워하고 이런 습관은 굉장히 안 좋으세요. 물론 비결핵 항산균이 식도로 통해서 소화기로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폐로 들어가는 건데 그 미세 입자들이 다 코를 통해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조성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든지 아니면 저희 병원은 마스크를 아직도 안 차고 오시면 지금 그게 해제됐지만 저희 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성 환자로부터 회피.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킬 때 여러분들의 폐는 건강해지실 것이고요. 자, 또 이제 여기서 정말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강한 폐의 핵심,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안티옥시던트. 자, 항산화를 알려면요, 산화를 알아야 돼요. 산화. 항산화라는 거는 산화의 이 반대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산화를 알아야 돼요. 산화를 알으려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알아야 돼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active Oxygen System. 아까 ROS라고 해요. ROS. 이건 뭐냐?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일어나잖아요.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신진대사로 인해서 노화가 일어나고 이 신진대사에서 불완전한 산소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를 유발합니다. 네, 이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체내의 반응 중에서 신진대사인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얘네들이 부수물들 같은 거에 이제 우리 몸을 노화하고 염증도 유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만하거나 운동 부족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산소의 찌꺼기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산소의 찌꺼기들이 우리 폐를 공격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산소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산소가 아이러니하게 이 산소 분비물 찌꺼기들이 폐를 오히려 공격을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활성산소라서 이 건강한 폐를 지키려면 근데 활성산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신진대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이거는 활성산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면서 피할 수 없는 명제예요.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명제이긴 하지만 이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노화, 폐, 기관지 다 나빠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폐를 조금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다행히 그러한 것들이 자연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건강한 폐를 지키기에 이제 좋은 음식, 여러분들이 또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제 7가지 제가 음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채소는 뭐 폐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거죠. 특히 녹색 채소는 여기에도 항산화 들어가 있죠. 섬유질, 바이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당연한 뭐 이야기고요. 좀 특이한 거는 당근. 예, 당근이 여러분 폐에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 있는 건 다 알죠. 뭐 당근이 눈에도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이게 항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근이 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 여러분 또 다 알고 다 우리 몸에 좋은 거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마늘도 우리가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마늘의 알리신이 이게 안티인플라메이션, 안티박테리알,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폐는요 왜 우리가 폐 이런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장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여러 필수 장기가 있는데 외부의 공기 그러니까 외부의 세균들 떠다니는 세균 외부의 바이러스 외부의 오염 물질들 이런 거하고 직접 반응하는 장기가 뭐가 있나요? 필수 장기가 없어요. 폐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폐는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요. 이 외부의 공기가 나쁘면 바로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폐에는 그 많은 면역 질환도 많고 그렇게 많은 질병이 많고 그래서 폐에 난치성 질환이 많고 잘 안 낫는 질환이 많고 그래서 폐가 어려운 거고 어려우니까 요즘에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을 안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폐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그거를 많이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면역 반응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폐라는 거죠. 그 브로콜리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설포라판이라는 게 이 폐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토마토는 이게 라코펜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녹차에도 에피갈로네킨 겔레이트라는 게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자, 여러분 블루베리 항산화.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 항산화. 그렇죠? 우리 폐가 산화에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산화에. 우리 폐는 산화와 굉장히 산소로 항상 들어오는 장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폐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김노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을 좀 너무 오래 끊었네요. 질문 있으면 빨리 질문 받고 여러분들 다음 방송이 없긴 한데 그래도 네,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주님, 진짜 증상과 가짜 증상 중 가장 위험한 증상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윤희주님. 오늘의 제가 주제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윤희주님의 질문, 진짜와 가짜 중 가장 위험한 증상은 뭔가요? 증상이 없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무증상. 예. 무증상이 제일 위험하죠.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서두에 병원 안 가잖아요. 환자는 증상이 있어야 병원을 가요. 근데 폐암일 때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요. 그럼 다 사기예요. 폐 섬유화증인데 숨이 너무 차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섬유화도 완전히 진행돼 있어요. 자, 당뇨도 마찬가지죠. 당뇨도 증상이 막 너무 살이 빠지고 막 소변 많이 나고 이래 병원에 가요. 당이 300, 400 넘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증상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증상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 최민호님, 천식의 급성 증상은 천식 발작인가요? 5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분들도 있나요? 뭐 5가지 모두 나타날 수는 없죠. 왜냐면 소멸성 증상은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의 5가지 중에서 소멸성은 다시는 안 나타나죠.
짬뽕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천식의 급성 증상은 천식 발작이 맞습니다. 네, 레지던스 통계님, 천식 비염이 있는데 피곤하면 기침이 심해집니다. 감기 끝에 기침이 심합니다. 뭐 포스터 배, 뭐 감기가 걸리면은 호흡기 질환, 특히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기침이 심해집니다. 천식이 악화가 되는 거니까 지금 포스터 100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포스터 200으로 올려야 됩니다. 네, 다른 약들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약질을 올릴 건 아니고 흡입제, 지금 포스터 100보다 더 2배 용량인 포스터 200이 있습니다. 그거를 올려서 하시면 됩니다. 여름이었다니, 그러면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의 증상, 제가 말씀드렸죠, 저거. 암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무증상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40대 이상, 50대 이상, 특히 담배 피는 분들의 50대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저설량 흥분 시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폐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최민영님, 증상이 허상이신 분들은 정신과를 가야 하나요? 증상이 허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정신과를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죠. 네, 증상이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증상의 허상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컨버전 디스오더라고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김영수님, 40대 아들이 자면서 흉통이 있는데 오피스텔이라 빨래 세제 냄새라고 하네요. 세제 알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CT 찍어보니 비리선. 네. 세제 알러지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알레르기는 CT를 찍어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저거는 폐 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CT가 만병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CT는 굉장히 첨단 장비이지만 천식 환자에서 CT는 정상입니다. 그럼 천식 환자는 어떻게 뭐가 이상이 있을까요? 천식 환자는 우리가 후 부는 폐 기능 검사나 호기 산화질소 검사 이런 거에 이상이 나타나는 거고, 알러지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거지, CT 찍거나 MRI 찍거나 다 천식은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폐 기능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오영도님, 2019년에 폐소멸증 막 받고 계단 오르막길 춤이 차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폐소미아증 있는 경우 치료, 폐소미아증은 10년 전에는 치료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또 보험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치료제가 10명이 드시면 한 4분 정도는 부작용 때문에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저거는 호흡기내과에 가셔가지고 그 폐소미아 정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됐나를 평가를 받고 약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예, 10년 전에는 약이 없었지만 지금은 특효약이 나와 있으니까 약을 드시고, 생활 속에서의 관리법은 심하다면 자가산소도 하셔야 되고 조금씩 운동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폐소미아증의 정도에 따라 틀려요. 네. 엔젤님, 만성기관지염은 남자분들에게 주로 있나요? 폐 근처 기관지염은 염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도 근처 기도에도 염증이 있는가? 진단은 어떤 검사하나요? 만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은 남자한테 많죠.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고, 월등히 남자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성기관지염은 식도에 가까운 기도는 이게 대기도거든요. 대기도에 있는 경우보다는 이 말초 끝에 있는 작은 나뭇가지의 기관지, 거기에 많이 생기는 게 만성기관지염입니다. 네, 최민현님,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부학적 위치가 너무 어렵거나 큰 혈관에 붙어 있거나 심장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하지만 어쨌든 조직검사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폐 건강 지키시고 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증상의 허상과 실체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폐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